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모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병역을 강제하는 징병제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모병제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모병제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 의견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먼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해서 왜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 논의되고 도입돼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모병제에 대해서 대표님 입장은 찬성의 입장이신 거죠? 네, 그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모병제가 갖고 있는 이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지금보다는 규모는 작아지지만 현대형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병사들의 머리 숫자로 전쟁하는 시기는 많이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국군의 능력도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세계 7위 정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군사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지금보다는 작지만 좀 더 현대적이고 이렇게 첨단 과학군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병력을 좀 감축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공론화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는 북한과 지금 이 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이 국방 시스템 속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가 보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그 징병제 위주의 군대 구조를 모병제 위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갈수록 청년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이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립률이 9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군대 내 부정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도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관리형 군대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우리가 여러 형태에 좀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 대해서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종 사건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훈련을 잘 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런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그런 군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좀 급급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대병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소수 정예화된 군대로 재편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한편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재 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한 30만 명 정도로 감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기엔 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병제 전환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국가를 방어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모병제, 징병제 비율에 대한 논의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모병제 시스템들을 더 선호하나요? 징병제 시스템들을 더 선호하나요? 대부분 다 모병제죠. 예, 대부분 이제 모병제인데 인구 규모가 굉장히 좀 작은 나라들 그래서 이제 모병제를 했을 때 병력수 확보가 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제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모병제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더라도
뭐 북한은 워낙 이제 그 병영화된 사회니까 네. 예외라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만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한 3배가 훨씬 넘는데 병력 수는 20만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국도 계속 지금 이제 그 병력 수를 감축을 하면서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 뭐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군주의에서 벗어나서 소수 정예화된 군대로 탈바꿈한다라고 한다면 주변국 위협에도 좀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은 더 군대에 안 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일명 사회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가기 싫은 군대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일단 급여가 중요할 텐데, 네. 예를 들면 연봉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만 20세에서 한 25세 사이에 있는 그 청년들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연령대, 사회에 있는 같은 연령대에 있는 그 청년들에 비해선 훨씬 더 소득 수준도 높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 수를 줄이면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내무반 생활한다고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병력 수가 줄어들면 이 병력들의 근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온 청년들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하고 자발적으로 온 청년들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도 180도 달라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급여 수준이라든지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과 이렇게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이제 좀 가난한 청년들만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문화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여하고 가는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라면. 그런데 지금은 징병지 구세는 거의 이제 성우품 취급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가게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군대 문화도 선진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이 일정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적게 주면서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병제가 되면 충분히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될 텐데 다시 말해서 예산 문제의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병제 할 만한 충분히 국방 예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30만 명 정도로 병력을 줄일 경우에요. 사병을 한 15만 명, 그다음에 간부를 한 15만 명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네. 지금보다 거의 추가적인 그 국방 예산에서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를 거의 늘리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사병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장군수, 장교수가 굉장히 비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군수내부가 굉장히 계속 모병제 얘기만 나오면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지금 20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병수가 줄어들게 되면 장교수, 특히 이제 고급 장교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구조를 갖다가 간부와 사병의 수를 15만 명씩 1대1 구조로 맞추게 되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은 병력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병력을 무장한 데 들어가는 무기와 장비, 그다음에 각종 부대 비용도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비용이 절감된 비용으로 오히려 더 제가 계산해보니까 더 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국방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모병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는 국방력을 또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